안녕하십니까? 축구와 역사 KMSTV입니다. 세계 축구 역사를 논할 때 가장 화려했던 시대를 논하면 결코 빠지지 않는 시기의 리그가 있습니다. 바로 80년대부터 90년대 시기의 세리에 A죠. 그런데 80년대 이전 세리에 A는 세계 축구의 중심이 되기는커녕 5대 리그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세리에 A가 어떻게 전성기를 맞이하고 세계 최고의 리그가 될 수 있었는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960년대 유럽 축구는 카테나치오 열풍을 몰고 온 밀라노 형제를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의 전성시대였습니다. 이탈리아 클럽들은 4번의 유러피언컵 우승과 1번의 유러피언컵 준우승, 3번의 인터컨티넨탈컵 우승을 이뤄냈고 이탈리아는 유로 우승과 월드컵 준우승을 차지했죠. 그러나 1970년대를 거쳐 세리에 A는 과거의 영광을 잃게 되었고 70년대 중후반부터 추락을 거듭하여 1980년대 초에 유럽 10위권까지 떨어지는 굴욕을 겪을 정도로 처참히 몰락하였습니다. 이탈리아 축구리그 세리에 A는 왜 몰락했던 것일까요? 이탈리아는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축구에 관해서는 변방에 해당하는 아시아 국가 북한에게 1대0으로 패해 조별리그 탈락을 당하는 이변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이탈리아는 자국인 축구 선수를 키운다는 명목하에 외국인 선수의 유입을 막고자 하였는데요. 그리하여 탄생한 것이 바로 세리에 A 외국인 선수 영입 금지 규정이었습니다. 그나마 조제 알타피니, 자이레 다 코스타, 루이스 수아레스 같은 기존의 세리에 A에서 활동하던 외국인 선수들의 세리에 A 내 이적 같은 경우는 예외로 두었지만 해외 리그에서 활동하며 이름을 드높이던 외국인 선수들의 유입을 막음으로써 더 이상 실력 있는 외국인 선수들이 세리에 A로 유입되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세리에 A의 경쟁력 저하를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에는 맹위를 떨치던 카테나치오였으나 1970년 펠레 브라질에게 월드컵 결승에서 이탈리아가 패배한 것을 시작으로 내리막을 걷기 시작하였고 그 사이에 유럽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아약스를 이끌던 미엘스 감독과 요한 크루이프가 중심이 되어 탄생한 토탈풋볼의 대두였습니다. 1960년대 말기에 카테나치오를 앞세운 AC밀란에게 아직 설익은 토탈풋볼로 도전하였다가 패배했던 아약스였으나 1970년대에 들어서 완성된 토탈풋볼을 구사하기 시작한 아약스는 역시 카테나치오를 앞세운 인테르와 유벤투스를 박살내 유로피언컵을 제패한 것을 시작으로 1974년 월드컵에서도 결승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 위세를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토탈풋볼의 영향력은 대단하여 타리그의 클럽들 역시 전술의 변화를 진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이탈리아는 카테나치오를 포기하지 못하고 토탈풋볼을 수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딘 모습을 보여줬죠. 유럽이 토탈풋볼 열풍에 휩쓸리고 있을 때 잉글랜드에서는 킥앤러쉬 전술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60년대부터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킥앤러쉬는 잉글랜드 바깥에서 잘 통하는 전술이 아니었으나 7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 토탈풋볼의 특징 중 하나인 압박을 리버풀이 킥앤러쉬에 접합해 구사하기 시작하면서 킥앤러쉬의 입지가 크게 증가하게 되었고 이는 80년대 붉은 제국 리버풀의 전성기를 불러왔습니다. 그렇게 암흑기를 맞이하며 추락하고 있던 세리에 A는 1980년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더 큰 시련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토토네로 스캔들이라 불리는 축구 도박 스캔들이자 승부조작 사건이 터진 것이죠. 이 사건에는 AC밀란, 라치오, 볼로냐, 페루자, 팔레르모 등의 팀이 관여되어 있었으며 다수의 선수들 역시 연루되어 있었죠. 이 사건의 여파로 AC밀란과 라치오는 세리에 B로 강등당하기도 하였으며 파올로 로시와 같은 선수들이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받으면서 세리에는 더욱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여러 복합적인 요소로 인하여 서서히 리그의 경쟁력이 추락하던 세리에 A는 끝내 유럽 리그 10위까지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세리에 A는 80-81 시즌 외국인 선수 금지 제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하였고 이 시점을 계기로 리안 브레디와 다니엘 베르토니 같은 외국인 선수가 유입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선수들만으로는 아직 세리에 A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기에도 세리에 A의 추락을 막기에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세리에 A의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선수가 세리에 A로 이적하게 되니 바로 미셸 플라티니가 유벤투스에 입단합니다. 당시 유벤투스는 카테나초의 변형 전술인 조나미스타를 구사하던 트라파토니 감독의 지휘하에 70년대부터 이어진 장원리그 독주 체제를 구축했었는데 플라티니라는 새로운 무기까지 더해지자 유럽 대회에서도 성공을 거두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유벤투스의 성공을 지켜보던 세리에 A의 다른 팀들은 유벤투스를 견제하기 위해 지쿠와 디에고 마라도나, 루메니게, 파사렐라 같은 대형 외국인 선수들을 영입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세리에 A는 외국인 선수의 비중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세리에 A가 외국인 선수들을 영입하며 리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을 즈음에 플라티니를 중심으로 한 유벤투스는 유러피언컵 결승에 올라 당시 시대의 지배자 위치에 자리 잡고 있던 리버풀과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벤투스와 리버풀 사이의 결승전을 치르는 와중에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리버풀 훌리건들의 습격으로 겁먹은 유벤투스 팬들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일어나 39명의 사망자와 600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던 헤이즐 참사. 이 헤이즐 참사가 바로 이 경기가 진행되는 와중에 발생하고 맙니다. 경기는 유벤투스의 승리로 끝나며 유벤투스가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헤이즐 참사의 참혹함으로 인해 유벤투스는 우승의 기쁨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죠. 그런데 이 헤이즐 참사라는 비극적인 사건은 아이러니하게도 세리에 A에게 예상치 못한 반사이익을 누리게 해주었습니다. 헤이즐 참사가 발생하자 UEFA는 잉글랜드 풋볼 리그 팀들에게는 5년간 유럽 국제대회 출전 금지, 리버풀에게는 7년간 유럽 국제대회 출전 금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전까지 잉글랜드 풋볼 리그는 유러피언컵을 독점하다시피 하며 세계 최고의 리그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는데 이 중징계로 인해 그동안 쌓아올린 것이 순식간에 붕괴하고 말죠. 반면 세리에 A는 유벤투스의 유러피언컵 우승을 기점으로 리그의 부흥이 시작되던 차에 외국인 선수 이적에 대한 규정이 크게 완화되자 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세리에 A로 몰려들기 시작하였고 잉글랜드 풋볼 리그가 차지하고 있던 입지를 빠르게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유의할 부분들이 있는데 헤이즐 참사가 일어나기 이전에 세리에 A에는 이미 플라티니 이외에도 마라도나와 지쿠 같은 외국인 선수가 자리 잡고 있었으며 헤이즐 참사 이전에 잉글랜드 풋볼리그 팀들은 대다수가 잉글랜드 국적 또는 스코틀랜드나 웨일스, 아일랜드 계열의 선수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해당 선수들은 유러피언컵 출장 금지라는 징계에도 불구하고 잉글랜드 풋볼리그를 떠나 타리그로 떠나는 일이 적었다는 것입니다. 즉, 잉글랜드 풋볼리그가 헤이즐 참사로 인해 외국인 선수 영입을 하지 못하고 자국 선수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몰락했다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잉글랜드 풋볼리그의 유러피언컵 대회 출전 금지 징계가 외국 선수들의 선택지를 좁힐 수 있도록 만든 것에 영향을 끼친 것은 아마 사실일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잉글랜드 풋볼리그는 헤이즐 참사 이후에 유럽리그 순위가 빠르게 추락하게 되었고 리버풀을 제외한 타 잉글랜드 축구팀들이 징계에서 해제될 당시에는 잉글랜드 풋볼리그의 유럽리그 순위는 25위까지 추락, 이듬해에는 33위까지 추락하는 굴욕을 겪었죠. 반면 이탈리아 세리에 A는 외국인 선수 이적이 자유로이 되도록 완화된 이후 수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이적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플라티니, 마라도나, 지쿠 등의 선수들이 외국 선수들의 세리에 진출의 길을 열어젖히자 80년대에는 반 바스텐, 레이카르트, 굴리트로 이루어진 오렌지 삼총사와 마테우스, 클린스만, 브레메로 이루어진 게르만 삼총사를 비롯하여 루디펠러, 카레카, 카를로스 아겔레라 등이 세리에 A로 이적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90년대에 이르러 정말 엄청난 수의 양질의 외국 선수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황금기를 맞은 세리에 A는 1990년대에 이르러 수많은 스타 선수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세리에 A 7공주 시기로 유벤투스, AC 밀란, 인테르, AS 로마, 라치오, 피오렌티나, 파르마가 세리에 A 우승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유럽 대회에서도 위상을 드높이던 때죠. 물론 현대에 이르러 그 이름값에 비하면 90년대에 챔스 우승을 이룬 팀이 AC 밀란과 유벤투스 정도 외에는 없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위너스컵에서 파르마와 라치오가 우승을 차지하기도 하였고 유에파컵에서 유벤투스, 인테르, 파르마가 10년 동안 6번 우승을 차지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세리에 A의 전체적인 밸런스가 매우 탄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세리에 A를 두고 많은 분들이 추억을 하시며 예전만 못한 현재의 세리에 A를 두고 아쉬워하시던데 저 역시도 세리에 A가 다시금 부흥기를 맞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을 바라진 않겠으나 좋아요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